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수업을 맡게 된 디자인공학부 강은정 교수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웹 디자인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학습 개요. 자, 학습 개요는 이번 학습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웹 디자인의 이해.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항상 학습 정리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에 있는 실습 진행은 오프라인 시간에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웹 디자인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웹 디자인의 이해. 두 번째, 웹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할 요소. 세 번째, 웹 디자인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 자, 이렇게 오늘은 웹 디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방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웹 디자인의 이해 부분입니다. 자, 이번 그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는요, 물론 이제 웹 디자인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웹 디자인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좀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웹 기획 부분과 함께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 갑니다. 그래서 기획한 내용을 디자인에 적용해서 사이트를 제작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웹 기획과 웹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우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해야 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미리 해야 하는 거,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과 계획은 다릅니다. 자, 밑에 설명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획이란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함. 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에 있는 것과는 다른 개선된 무언가가 필요해서 미리 하는 행위를 기획이라고 하고요.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리 준비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웹 기획이란 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또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시적 웹 기획, 미시적 웹 기획.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웹 기획은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의 웹 기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 구조를 설계하는 등의 구체적 업무. 자, 이번에는 웹 디자인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자인이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 GUI 또는 UI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웹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디자인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시각 디자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던가 시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겠죠.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면서 시각적인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웹 디자인은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어떤 화면이기 때문에
단지 아름다운 화면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쉬운 정보의 전달, 가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시성 있는 웹 디자인을 구현해야 한다. 자, 아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가시성이 있게 디자인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일단은 좌석이 남아있고 내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이렇게 초록색의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화면에서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만 찾으면 내가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이라는 거죠. 예,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좌석 안내를 보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명만 되어 있다면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컬러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차별화가 있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예매한 그 좌석표를 이제 그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버튼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버튼 두 개가 같은 컬러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좀 더 이 버튼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다음이라고 하는 이 버튼의 컬러가 좀 더 눈에 띕니다. 예, 사용자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빠르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웹사이트는 정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구분하고 빠르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 사용 편의성. 자, 사용 편의성을 잘 보여주기 위한 직관적인 디자인. 웹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그만큼 사용 편의성도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성이 중요한 만큼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직관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보고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학습이 필요한 그런 디자인이라면 사용자는 그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는 무용지물입니다. 사용자를 위해서 설계된 그런 사용성이 높은 그런 개인화 서비스라던가 편리한 그런 서비스들은 바로 보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 참여 유도. 인터페이스의 노출. 웹사이트는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 매체입니다.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웹디자인은 이러한 웹사이트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잘 살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성을 잘 살리려면 그렇게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들이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 사용자 참여 그런 기능들이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단계가 너무 많다거나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메뉴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한다면 너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면 사용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웹 디자인의 네 번째 기능,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자, 웹 디자인 역시 시각 디자인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GUI를 그 디자인하는 것이 웹 디자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어떤 그 브랜드나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좀 더 흥미를 제공을 해야 다양하게 많은 그 웹사이트 중에서 차별화적인 어떤 성격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 인상을 제공한다. 자, 이 부분도 다른 디자인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웹 디자인이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웹 디자인은 웹사이트의 컨텐츠에 맞는 인상을 불어넣어 컨텐츠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 탐스라고 하는 신발의 어떤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또는 브랜드의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이 탐스 슈즈는 아무래도 이제 기부에 해당하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것들을 살린 슬로건과 사진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 디자인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웹 디자인은 쉬운 정보 전달과 사용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정보를 쉽게 전달하거나 사용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요, 컨텐츠 그룹핑에 대한 원리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그룹핑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 중에 게스탈트 심리학을 이용한 그런 그룹핑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연속성, 근접성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컨텐츠를 그룹핑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사례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그룹핑 되어 있는 이런 사진 이미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 모여 있는 것들이 그룹핑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그 제목과 그 이미지의 공간을 잘 보시면은, 자, 제목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그 여백이 달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쪽이 바로 내 컨텐츠라는 거죠. 자, 컨텐츠 그룹핑의 사례 두 번째입니다. 유사성의 원리. 그 아이콘의 그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요, 비슷한 모양,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끼리 그룹핑이 되어져 보입니다. 유사성과 동일한 원리로 컬러를 이용한 그룹핑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이용한 그룹핑은 관련 있는 내용에 동일한 컬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 사례를 보시면은요, 메인 페이지에 이런 메뉴들이 아이콘화 되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각각의 메뉴마다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그 하위 페이지의 내용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컬러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메뉴 옐로우 톤의 이 메뉴를 선택해서 하위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컬러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폐쇄성과 동일한 원리 외곽선을 이용한 그룹핑 사례입니다. 외곽선을 이용한 그룹핑은 모여있는 정보 주변에 외곽선을 넣어서 비슷한 내용끼리는 한 덩어리로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 사례를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에 그 외곽선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구분이 되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구분을 하게 해서 보여주는 그룹핑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성은요,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좀 더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메인 페이지 또는 각각의 하위 페이지들을 일관성 있는 그런 페이지들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브 페이지들의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인데요. 각각의 이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의 위치, 그리고 타이틀의 위치, 그리고 서브 메뉴의 위치, 컨텐츠의 위치, 이런 영역들을 다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다른 그 하위 페이지들에도 그 그리드를 적용을 해서 모든 컨텐츠들과 내비게이션 타이틀들의 위치를 일정하게 같이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일관성입니다. 자, 웹사이트 제작에서 일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부적 일관성이고요. 두 번째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 외부적 일관성입니다. 자, 내부적 일관성은 어떤 것이 내부적 일관성일까요? 하나의 웹사이트 안에서 지켜지는 일관성을 내부적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리드 시스템도 이 내부적 일관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해 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앞에서 그리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때 그 사례로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죠. 마찬가지로 내부적 일관성에서도 이런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칼라 시스템이라던가 타이포, 그 다음에 각각의 타이틀에 대한 어떤 그래픽 규칙 또는 버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된다면 내부적 일관성이 잘 지켜진 웹사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일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일관성이란 하나의 웹사이트 안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웹사이트를 제작해서 일관성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일관성을 부여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하는 버튼의 디자인 일관성, 글자와 그래픽의 일관성, 또 일관된 레이아웃. 자, 이 레이아웃은요, 앞에서 그리드 시스템으로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절 요소의 위치, 크기, 조작법 등의 통일된 약속, 레이블링, 버튼 위치, 일관성 있는 시각적 요소들의 통일된 구성. 자, 이런 요소들은요,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작하는데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외부적인 일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일관성과는 다르게 다른 사이트에서도 지켜지는 그런 규칙이 있다면 내 사이트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서 디자인한다라는 것이 바로 외부적인 일관성입니다. 내부적인 일관성은 내 사이트 안에서 지켜지는 일관성이었고요. 외부적인 일관성은 나 이외에 다른 웹사이트에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사이트에서도 지켜야 하는 그런 일관성을 외부적인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앞의 사례는요, 두 개의 사이트의 상단 헤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배너의 위치라던가 어떤 로고의 위치, 그리고
검색 바의 위치, 배너의 위치, 이런 것들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 내 사이트가 아닌데도, 다른 쇼핑몰의 사이트인데도 이런 레이아웃의 위치가 동일하다라는 것은요, 사용자들에게 이미 학습된 어떤 내용들과 동일하게 보여줘서 또다시 학습할 필요 없이 이 사이트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준 거겠죠. 자, 외부적 일관성을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 일관성이란 사용자가 여러 프로그램 사이에서 일관성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요소로는 게시판의 기본적인 아이콘의 일관성, 예를 들어서 이제 게시판 하단에 쓰기, 뭐 수정, 삭제, 이런 버튼들이 존재를 하죠. 마찬가지로 내 사이트에 이런 게시판 기능이 있다면 이 게시판의 기본적인 그런 그 버튼들의 아이콘이 일관성 있게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홈으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의 일관성. 대부분 로고에 그 홈으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사이트에도 그러한 기능이 부여되는 것이 좋겠죠? 웹사이트 하단에 푸터 영역에 있는 저작권 부분의 일관성. 자,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그 영역을 푸터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역에 카피라이트 부분에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다른 사이트들과 비슷하게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웹 디자인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 이번에는 가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과 분리된 가시 대상의 존재나 컬러의 차이를 잘 볼 수 있는 정도 또는 상태를 가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시성에 의해서 사용자들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원리들을 잘 활용해서 디자이너들은 어떤 것이 사용자가 제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정보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러한 정보를 잘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 앞에 사례를 보시면은요, 네이버의 길찾기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각각의 그 어떤 도로 상황을 컬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의 그 도로 상황은 굉장히 원활하다는 뜻이겠죠. 이 노란색의 표시는 조금 정체가 된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굉장히 막힌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지도만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뚫리고 있구나. 이쪽은 조금 정체되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가 제일 필요로 하는 정보겠죠. 다음으로 강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성이란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없애 중요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차별화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무턱대고 모든 요소들을 다 강하게 하는 것이 강조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른 것과 차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강조성입니다. 강조성의 방법으로는 중요한 문구나 단어에 글자 효과를 넣어 강조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요, 꼭 필요한 구성 요소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저기 똑같이 다 이런 효과를 넣게 되면은 꼭 강조해야 하는 그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하단의 사례를 보시면은요, 푸터 영역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강조한 사례인데요. 다른 글씨는 일반적인 폰트 스타일로 했고, 이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는 이 그 단어에만 볼드체를 사용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쿠팡의 그 메인 그래픽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텍스트가 세 줄이 나오는데, 이 세 줄의 텍스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크기는 요 두 줄은 크기는 같지만, 굵기가 다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텍스트는
크기 자체도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줄이 같이 텍스트가 나올 때에는요, 이렇게 굵기라던가 아니면 크기라던가 컬러 같은 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 주셔야 그 텍스트가 먼저 강조될 것과 나중에 텍스트를 보게 될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져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강조성의 사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굵기차, 폰트 크기, 컬러의 차이를 이용한 기법입니다. 첫 번째 사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세 개의 폰트 스타일이 다르죠? 다르고, 자, 굵기를 한번 볼까요? 같은 그 라인에 있는 글자, 크기는 같지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의 볼드체를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개의 그 라인으로 이제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크기가 다르고, 이 글씨가 가장 크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글씨를 흰색으로 썼다면 좀 더 구분이 덜 되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글씨를 구분하면서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줄의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같은 줄에 있는 텍스트의 굵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클로바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웹 디자인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공부를 하였고요. 그 첫 번째로 웹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할 요소 5가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쉬운 정보 전달.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사용자가 쉽게 중요한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시성 있는 웹 디자인을 구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사용 편의성. 웹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세 번째, 사용자 참여 유도. 웹사이트는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 매체이다. 웹 디자인을 통해 웹사이트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시각적 즐거움 제공. 웹 디자인은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긍정적 인상 제공. 웹 디자인은 웹사이트의 컨텐츠에 맞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컨텐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웹 디자인에 적용되는 디자인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 그룹핑 원리, 그리드 시스템, 일관성과 가시성, 그리고 강조성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2주차에는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